휴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에 대한 이 특혜 부분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입니다. 전주지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부부에 대한 이 계좌 추적도 했고 또 임종석, 조국, 어제까지 조국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 문다혜에 대한 서울 집과 제주도에 있는 별장, 제주도에 있는 집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나오고 있는 검찰의 반응, 그 다음 정치권의 반응, 이 임종석과 조국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문재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 그 다음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검찰 수사는 현직 대통령의 의중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 문재인 정권 때의 많은 수사 부분이 왜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느냐라는 것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도 있었고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의 의중을 벗어난 이 검찰의 수사, 특히 이런 전직 대통령,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역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중앙지검의 수사를 놓고 검찰과 대통령실이 생각이 다를 경우에 이게 얼마만큼 갈등이 빚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7개월, 8개월 동안 지켜봤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부분과 이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 부분이 맞물려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이 조국에 대한 수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문다혜에 대한 이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장에. 다른 혐의로 일단 이렇게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다혜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이렇게 확정적으로 검찰이 밝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발 기사는 언제나 검찰이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도 모두 전모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분별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검찰이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의 이 혐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가족, 문다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재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이렇게 적시를 한 데다가 그 근거를 제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다혜에 대한 이 압수수색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 영장이 발부된 데는 상당한 검찰이 이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대통령이, 문재인이 이 억지로 임명을 합니다. 이 하자가 많은 사람을. 그 다음 곧바로 이어서 이 이상직이 이 문다혜의 남편 서모 씨를 타이스타젯에 전무로 채용을 합니다.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서 씨에게 지급한 월급, 지원금입니다. 이 문다혜 가족이 태국에 이주해서 살도록 이 돈을 문재인 부부가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딸 생활비를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이 문다혜의 전 남편 이 서모 씨가 게임 업체에 있다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부채가 많았다. 그래서 문재인 부부가 이걸 딸 가족을 지원해주고 있다가
지원하지 않고 이제 이게 계좌 추적에 모두 드러난 것이죠. 2억 3천만 원 정도를 이상직 이 타이스타젯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월급 등으로 해서 이 서모 씨는 뭐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특혜를 베푼 것, 이건 뭐 문재인에 대한 곧바로 뇌물입니다. 그래서 이 뇌물 혐의 피해자입니다. 문재인이 바로 이렇게 피해자로 적시를 해서 검찰이 상당한 증거나 정황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던 부분, 이게 이원석 탓이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윤 대통령의 의중을 벗어나서 이원석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폭은 넓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사의 진행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가 좀 문재인이나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좀 늦어진 것은 윤 대통령과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간에 거의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이게 거의 뭐 큰 알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지금의 중앙지검장인 이창수가 전주지검에 부임을 하면서 전주지검장으로 이 문다혜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터져 나온 것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난 5월에 중앙지검장에 발탁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문다혜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 공개가 됩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에 이은 중앙지검장이 이 문다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다, 야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에 발탁된 이후에 또 가장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 이 김정숙입니다. 김정숙이 그 관동권으로 대량의 옷을 구매한 것, 그 다음 타지마할 관광을 간 것, 이게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재인에 대한 계좌 추적, 압수수색, 문재인을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이렇게 적시한 것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과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을 테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케이를 한 것입니다. 임종석과 조국이 나란히 지난달 말에 나란히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이런 식입니다. 진술을 거부하겠다. 자신은 몰랐다. 지금 민정수석 비서실장이 뭐 이상직에 대해서도 이 문다혜의 남편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야기한 이 이상직이 하자가 많은 사람이다. 인사검증에서 이게 드러났는데도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다. 이건 왜 이럴까? 임종석과 조국은 왜 모른다라고 하고 이례적으로 어제 조국혁신당에서 대변인이 나서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직에 대해서 이게 인사검증 결과 하자가 있다, 부적격이다라는 판정이 났다, 보고가 됐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보고가 있더라도 임명할 수가 있다. 지금 임종석과 조국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자신이 모두 책임을 질 테니까 모두 임종석, 조국은 모르는 걸로 하라. 직접 관여하지 않은 걸로 하라. 조국, 임종석이 직접 이 일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조국 밑에 있는 민정수석 밑에 있는 행정관이 이 일을 담당했다. 키맨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과 임종석이 최소한 몰랐을 일은 없습니다. 모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는 했을 겁니다. 행정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의 지시로 보입니다. 임종석, 조국은 빠져라. 자신이 직접 책임지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빠지면서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은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비호하는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문 의원들이 뭐 몇 가지 말도 되지 않는 걸로 기자회견을 하고 SNS에 주장을 하지만 이재명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계속해서 김경수라든지 김동연 등을 통해서 이재명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죠. 민주당을 개인당으로 만들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호도 해주지 않는다. 이재명은 그냥 못 이겨서 한마디 인사치레로 한 겁니다. 이재명은 사실은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가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좀 물타기를 했으면 좋겠다. 일은 이렇게 되었다. 문재인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손으로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윤 대통령이 설마 자신을 직접 자신의 목을 칠 수야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 지금 김정숙과 문다혜로 이어지는 각종 이 비리들입니다. 문다혜에 대한 특혜, 김정숙의 타지마할, 뭐 옷을 산 것, 이 모든 것은 가족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이 자기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 임종석, 조국은 빠져라. 이렇게 정리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윤 대통령과 문재인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의 결정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문다혜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하고 문재인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까지 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뇌물은 구속입니다. 뇌물은 중형입니다. 10년, 20년 중형입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또 그 전에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에 문다혜, 김정숙을 소환을 해야 합니다. 중앙지검, 전주지검 모두 지금 문다혜, 김정숙 소환을 한 번 아니면 뭐 두세 차례, 여러 차례 해야 합니다. 지금 김정숙의 혐의나 문다혜의 혐의를 보건대 이 전부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뭐 10년, 20년 중형, 이 구속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걸 밀어붙일 것이냐가 지금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문재인은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송철호 사건도 있고 지금 차고 넘칩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비리 수사를 해야 될 것은 여론 조작도 했고 뭐 별의 별 대통령으로서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문재인을 당장 소환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문다혜, 김정숙 모두 소환하고 난 뒤에 최종 문재인을 소환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이 소환이 되면 이 뇌물 부분을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비리들이 드러나게 되면 문재인은 이게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이 문재인을 구속시킬 것이냐. 역시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2년 넘게 계속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숙명입니다. 법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문 2조 심판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성공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민생을 얼마나 챙겼느냐, 성공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건 전제 조건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처벌, 이재명 처벌, 조국 처벌입니다. 그 다음 문재인이 이렇게 되면 이재명 부부 그 법인카드 횡령이 있고 정자동 2천억 호텔 그 특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재명이 계속해서 전당대회를 한다, 코로나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소환 통보한 지 지금 한 달이 됐습니다. 이재명 부부를 소환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에 대해서 그 선거법 위반 10만 4천 원 그 식사비를 낸 것, 법인카드로 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심 판결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부 엮여 있습니다. 문재인 가족 이야기도 지금 뭐든지 문다혜 부분, 김정숙 부분 이런 것들이 문재인과 다 엮여져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권력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김혜경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
이것도 소위 법인카드를 어떤 형태로 썼느냐 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게 드러나야 이 선거법 위반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카드가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규모로 사용이 되었느냐가 이재명 부부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소를 하는 것이죠. 필요하면 김혜경은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혜경은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법인카드가 무슨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몇 천만 원인지 억대인지를 지금 그 규모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조국 부분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다혜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송철호 사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이원석이 자기 입으로 지시한 겁니다. 지난 2월 달에. 이 조국 임종석도 불러서 조사하라. 그것도 지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외의 건도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의 손을 거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의중, 검찰의 분위기, 많은 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관계, 문재인과 조국 임종석 간에 어떤 것이 협의되었는지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문 2조를 감옥에 쳐넣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제 조건입니다. 이 법치 공정만 세운다면 윤석열 정부는 거의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